금값이 또 폭등했습니다. 와, 지금 올라가는 게 진짜 인정사정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야,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나 싶을 만큼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올라갔는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 12월 2일 국제 금값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67.2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난리죠. 금값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 야, 상상을 하지 못할 만큼 올라갔는데 지금은요. 지금은요. 2073.2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다시 말해서 금값이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는 뜻이에요. 사상 최고를. 난리도 아니네요. 2073.20달러 트라이온스당. 결국은 말입니다. 사상 최고를 경신해 버렸습니다. 야, 제가 방송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2067.28달러였는데 예, 지금 현재 2073.20달러까지 올라갔으니 금값이 장난 아니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2020년 8월 6일 날 2069.4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2월 2일 날 2067.28을 제가 보고 들어왔지만 현재는 2073.20까지 올라갔으니 최고죠. 참 사상 최고. 와, 진짜 엄청나네요. 진짜 엄청나네요. 예, 금값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도대체 금값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금값이 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장은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금값에 불을 질른 건 사실이에요. 금값에 불을 질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금값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금리 인하는요.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를 전제로 합니다. 경기가 잘 나가는데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경기가 침체할 때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예, 금리를 인하하는 거잖아요. 금리를 인하하면 침체라는 단어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위기란 단어하고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위기란 단어하고 부딪히면요. 결국은 예, 경제 위기 때는 금을 사라 하는 것과 동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 금값이 쭉쭉쭉쭉쭉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오일쇼크 때 금값이 폭등했던 시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값이 폭등했던 시기, 코로나19 때 금값이 폭등했던 시기, 그 시기처럼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2,500달러까지 트라이온스당 2,500달러까지도 간다는 게 요즘 시장의 이야기예요. 와,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금값에 대한 것은 결국은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고요. 이대로면 더 최고치로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도록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금을 팔가에 방점을 두지 마십시오. 지금의 분위기는 예, 올라간다는 전제가 예, 금리 인하 시점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뭐 사람들이 더 빨리 움직이겠죠. 그러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짙어질 때 금을 판다면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금값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0월 28일에 한돈이에요. 3.75g 한돈당 37만 4천 원까지 올라가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금이 열리면 예, 금시장이 열리면 아마 역대 최고가 되지 않을까. 현재는 12월 1일 현재 36만 6천 원이거든요.
금을 살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가는 경신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을 팔 때는요. 순금 기준으로 10월 28일 날 31만 7천 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은 31만 5천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아마도 이것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금사기 이제 점점 두려워질 겁니다. 왜 두려워지느냐. 여러분 한돈에 금한돈에 돌반지 하나에 42만 6천 원이에요. 돌팔찌 하나에 48만 1천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다시 금값이 역대 최고까지 올라가게 되면 돌반지 돌팔찌는 또 다시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지금 이처럼 말입니다. 시장에는 금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고요. 금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금에 대한 어떤 상황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중국도 금을 좋아하잖아요. 인도도 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돈 많은 사람이 많아졌고요. 인도에 부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것은요. 그만큼 금에 대한 수요가 더 커져서 금값을 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오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말입니다. 이게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 이유는요. 전쟁 비용을 금으로 충당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게다가 서방의 제재에 러시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금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앙은행의 국가들이 전쟁에 대한 대비라도 하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금값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금값이 지금이 고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금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들도 결정을 할 때 금을 사자 말자 결정을 할 때는요. 저는 짧은 기간을 가지고 금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긴 기간을 가지고 가겠다. 정환진 TV를 보시는 20대 혹은 30대 이런 분들이라면 금을 조금 내가 돈이 생기면 정환진이는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사듯이 금을 조금씩 사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40년째 금만 쭉 다루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 많이 벌었어요.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40년 동안 했으니까요. 40년 전에 금값하고 지금 금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죠. 40년 전에 금값을 한번 보면요. 40년 전이면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1980년대까지 넘어가야 되나요? 198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그때 말입니다. 가장 비쌌을 때가 트라이온스당 847달러였고요. 쌌을 때는 1982년 326.5달러였고요. 1985년에는 301.8달러였습니다. 그러면 10배 올랐네요. 10배. 10배는 안 올랐네요. 그죠? 10배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저는 그렇게 뭔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엉덩이가 무겁게 길게 가지는 것이 결국은 돈 버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돈 벌을 수도 있겠죠. 벼락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그 벼락부자를 믿지 않고요. 저는 노력부자만 믿습니다. 내가 경제적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뭔가 한 가지를 계속 꾸준히 했을 때 그 끝은 창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길게 엉덩이가 무겁게 투자를 했다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테디킴님 40년 전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더 많이 벌었겠죠. 더 많이 벌었겠죠. 금에 투자하는 것은 작은 비용이잖아요. 금에 투자할 돈이 집을 살 돈 있으면 당연히 집을 샀겠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집을 살 만큼 돈이 없으면 금에 투자하고요. 거기서 이익을 내서 다시 부동산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에 저축하는 이유는 돈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에요. 왜?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벌을 수도 있고 더 큰 돈을 벌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내가 그 정도의 자금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시드머니 자금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뭐 금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하던 대로 하고요. 금이 비쌀 때는 팔고요. 금이 쌀 때는 더 사들여서 금에서 골드 금테크를 하면서 그 돈으로 이익이 생기면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그럴 수 있다는 의미지. 그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만의 투자법을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확장하고 확장하라 그런 의미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